뉴스토크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녹조 문제와 함께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민은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 부산 지역에서 환경 분야와 관련된 사안들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먼저 이번에 살펴볼 내용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7월 5일 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고리 예. 2호기 수명 연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7월 8일 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예. 공람되어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는 지난 4월 4일 날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평가서를 제출을 했고 예. 안전기술원이 이제 검토에 들어간 것을 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부산 같은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대도시에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저희가 확률 안전성 평가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를 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 원전 반경 80km에는 불경 주민 800만 명이 그렇죠.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도 최대의 원전 밀집도라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다수옥이 원전일수록 위해도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 주민 위험도가 증가를 하는데 울산은 약 18%, 부산은 13%의 암 발생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수천 다발씩 쌓여 있게 되면은 그렇죠. 조밀 저장을 하게 되면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체르노빌과 같은 그러한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 76만 명의 조기 사망자와 85만 명의 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우 예. 충격적이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만큼 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또 그 후폭풍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한수원이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 설비 개선 비용으로 1,700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해외와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3,000억 원 중에서 1,300억 원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고 예. 실질적으로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1,700억 원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은 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재평가에 집중돼 있습니다. 뭐 콘크리트 앵커 시스템이라든지 예. 확률 연장 안전성 평가에 대한 재평가라든지 냉각제 상실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고와 관련된 재평가, 뭐 경련열화 절차서 보완 이런 이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조밀 저장대 설치를 위해서도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할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뭐 극한 재해 사고 대응을 위한 설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설비 개선에는 약 500~600억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 저희가 이게 실제로는 노원전에 대한 관리라든지 수명 연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이 원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예. 2001년부터 가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 노원전을 별도로 수명 연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이제 계속 운전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10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정도라서 예. 실제 노원전에 대한 수명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앞서 말씀하셨던 사용 후 핵연료 이게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죠. 예. 사용 핵연료 처리와 관련해서 예. 정말 대안이 없는 이제 상황인데요. 포화 상태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는
호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시 방편적으로 이용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조밀 저장대라고 해서 보다 간격을 좁혀서 사용 해결료를 저장을 하려다 보니까 예. 화재 발생의 확률이 높아져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만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수원에서 현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데 향후에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많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평가서 초안을 검토를 했고 예. 미국 NRC에서 규정인 SRP라든가 여기에 특히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된 뉴렉 1.5와 예. 같은 규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선 우리 지금 제출되는 초안은 예. 매우 허술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매우 약식으로 기술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계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이것이 안전한 것인지 이런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PSA와 같은 그러한 이제 확률 연조 안전성 평가에 대한 그런 원본 방사능 환경 평가에 대한 원본이 좀 공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NRC의 이제 SRP 규정과 같은 그러한 규제 가이드 중에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최신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예. 중대 사고가 반영된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여러 규정하고 검토를 해봤을 때 일부만 반영이 되었고 사실은 많은 규정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중대 사고 결과가 오히려 설계 기준 사고보다 낮게 방사선 선량 결과가 기술되어 있기도 해서 예. 이건 엉터리로 혹시 평가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아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PSA의 대표적으로 중대 사고 시나리오를 보면 약 17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번 초안을 보면은 서너 가지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아주 투명하고 있는 그대로를 아직까지 공람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연장과 관련해서는. 네, 지역 주민들은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예. 있죠. 원자력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 기기, 개통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은 이제 체인처럼 예. 사고가 발생할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다소기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주민들의 우려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사용 해결료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명 연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매우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환경 분야는 우리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산시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점들이 우려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먼저 눈에 띄는 점이 물정책국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의 녹조가 굉장히 심각하고 예. 낙동강 하구뚝 개방, 그다음에 기수욕 복원,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한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문제에 집중을 하는 그러한 물 정책국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 대기국과 같은 교통 그리고 건물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서도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여러 가지 이제 뭐 얼반 루프를 비롯해서 어떤 대교 건설과 같은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서들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어서. 박형준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라는 비전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매년 여름철이면 이제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도 녹조가 낙동강을 뒤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며칠 전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도 너무 날이 더워지고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여름뿐만이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녹조가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6월부터 지난해 혹은 재작년보다도 적게는 7배, 많게는 30배까지 녹조 발생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물금 치수장을 비롯해서 예. 대동선착장에서 샘플링을 해보면은 상당히 이제 녹조가 많이 번성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상류 쪽으로도 성주대교라든가 강정고령부라든가 매곡치수장 이런 쪽에도 녹조가 막 뒤엉켜 있다든지 예. 유화물감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녹조가 발생하면은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용존 상소량을 고갈을 하게 되겠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종다양성이 또 피해를 보게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음용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에까지 녹조가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레저 활동에까지도 이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녹조가 발생한다면 우리 일상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또 감수하고 또 살아야 할 텐데 지난 6월에는 평균 남조류 개체수가 지난해 6월보다 약 7배나 증가하는 등 녹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이제 올해는 낙동강의 녹조 경보가 조금 일찍 내려지기도 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저도 밤에 열대야로 인해서 잠 자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폭염 일수가 7일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이 녹조가 120만 셀이 저희가 확인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물금 치수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정수 과정에서 모래 여가지가 녹조로 인해서 폐색이 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매우 폭염과 열대야가 심각해진 그러한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뭐 최대의 집단 자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기후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4대강 사업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동강에는 8개의 보가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낙동강 하구뚝이 아직까지 1개 문만 개방이 되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체된 수역일수록 뜨거운 태양을 받고 그리고 부영양화가 일어나게 되면 녹조가 아주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이제 보를 개방을 하고 치양수 시설을 좀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녹조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녹조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감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부산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선악동강에 짓기로 한 녹조 저감 시설이 수년째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이제 선악동강에 지금 인근에 상당히 많은 개발 압력이 높은 상황인데 특히 산업단지는 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서 낙동강청에서는 태양광 물순환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또 부서별로 다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국토청에서는 오히려 순환 장치가 강의 중심에 있다 보면은 홍수 시에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어서 강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또 이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녹조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환경영향 평가할 때도 반드시 녹조 부분을 주요한 변수로 고려를 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처음부터 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녹조는 이제 생태계와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 환경 오염 물질인 만큼 농작물과 식수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녹조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녹조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지금 음용수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통해서도 간독성 그리고 신경계통 예.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그러한 뇌 손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녹조는 에어로졸 호흡을 통해서도 지금 흡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코끼리라든지 그리고 반려견들도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녹조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수상 레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서 녹조가 많을 때는 절대 수상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그런 부분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음용수나 농산물에 있어서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0.3 ppb 그리고 아동과 성인이 기준치가 다 다릅니다. 이럴 정도로 섬세하게 마련을 하고 있고 레저 활동의 경우에도 특정한 기준치를 가지고 레저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지판에 다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식약청이 하반기부터는 농산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민과 간이 함께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급식 문제에 있어서 농산물을 우리 아동에게 직접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나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적극 행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시나 이런 관계기관에서는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부산시도 사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도 또한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특별한 이제 대책 없이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부와 식약청과 이런 부서들이 다 자기 부서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부산시에서는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이제 시민들과 함께 특히 교육청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그런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원자력 고리 2호기 연장과 그리고 또 녹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 이외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하는 또 다른 환경 분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 분야는 뭐 많은 이슈가 있는데 특히 이제 미세먼지 또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이 시설이 있고 물류 시스템이 주요한 이런 또 산업 체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항만의 50%를 차지하고 이것도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보건 차원에서 또 저희가 좀 고려를 주요하게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일용품 사용이 너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용품 사용을 좀 적게 하고 그것을 이제 생산 단계에서부터 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물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난개발도 많습니다. 오늘도 북한과 관련해서 민간 협의체가 운영이 되는데요. 정말 주요한 이제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그러한 북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이제 난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거 시설이 도입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우리가 뭐 엑스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여러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속에 북한이 제대로 좀 공간을 좀 열어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너무 고층 건물이라든지 주거 공간이 들어서지 않도록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 지역에 놓여 있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수와 원전 문제로 불경 시민들의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 환경 문제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